안녕하세요. 세무사 안토현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느끼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시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서 5월 9일 이후로 매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많게는 70% 이상,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를 중과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보통 우리가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매물 잠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실무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집을 이제 뭐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주택자 수가 절대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집을 뭐 이제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한 4월, 3월 달쯤에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럼 이후에 이제 보유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그래서 보유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 그런 이제 보유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선택을 하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맡겨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거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일단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양도 차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도를 해서, 왜냐면 이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법 개정 전 그리고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추후에는 계약일로 이제 토어제를 5월 9일까지 약정서를 넣은 경우까지 해서 중과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까지밖에 적용이 안 됐고요. 근데 이제 30%까지 적용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 뭐 이제 20억,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로 오른 집을 매도를 할 때 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두 번째 주택이고, 그럴 때 이제 10억에 대해서 10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5년, 일반 부동산의 경우 15년 동안 보유를 하는 게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로 15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30%가 공제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7억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이 빠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거의 최고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기본 세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도 거의 뭐 이제 3억이 넘는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20억짜리 집 팔면서 물론 10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3억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그거를 지금 당장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다주택자 중과를 하고 보유세에 대해서 중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보유한 사람들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유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종부세를 굉장히 큰 금액을 인상을 하는 쪽으로 이제 세제 개편안을 내고,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다시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저도 이제 실무에서 지금 갖고 계신 부동산을 뭐 정부에서 겁준다고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뭐 고가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이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집값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가에 해당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법상 고가에 해당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억이 넘어가는 세금을 한 번에 낸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뭐 양도 차익이 났다고 해서 그게 잘 수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가주택을 위해서 누르면 그 밑에 뭐 15억, 10억, 5억 되는 집들을 가진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20억,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온 것들이 거의 20억이 넘는 집들에 대해서 많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30억, 40억 되는 이제 예를 들어 실거래가의 기준으로 그런 집들을 팔고 오히려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이제 밑에 있는 집들이 또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좀 덜 똘똘한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으나 보유세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집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사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게 사실 뭐 이제 서울로 친다면 서울에 전세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거주 1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거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을 같이 악마화하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좀 반발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론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보유세를 건드는 데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뭐 그냥 보유하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게 뭐 다주택자 잡고 비거주 1주택자 잡고 다 좋은데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살거나 아니면 1주택자 분들이 결국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민심에 반영돼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1, 2년 정도만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정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들이 뭐 그 다음 정부에서는 바로 중과가 유예되고 그런 결과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지금도 제가 뭐 대부분 말씀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게, 그래도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상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 가액이나 그리고 보유세가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일단 당장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유세가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보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부동산 투자나, 그리고 내가 뭐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이 좀 세제 개편안이나 그리고 보유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점들을 뭐 이제 다른 데서 정보도 얻으시고 좀 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세무사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찾아오시면 사실은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안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